단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1,101억 원 규모의 삼성 SDI 주식을 사들였다. 하루 순매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인데 삼성 SDI 매수세 배경과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한다. 네, 오늘 장 초반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더 가팔랐었죠. 어제부터 좀 이어졌는데 지금은 찰실한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고 있는 반면 삼성 SDI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펠리지 투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몰랐는데요. 네. 10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 SDI 주식을 엄청 사들였고 네. 특히나 이제 환산했을 때 1,101억 원에 달하는 규모, 하루 순매수 규모로는 뭐 역대 최고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삼성 SDI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그날? 네, 그 날짜보다 더 중요한 날짜가 있죠.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전기차 관련된 테마글, 그게 더 중요한 날짜입니다. 네. 그때 나왔던 얘기를 보시게 되면 전기차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동향들을 쭉 아실 걸로 믿고 네.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1월 10일 날 이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겠네. 그런 움직임이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틀간 한 34만 주 샀고 오늘도 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기관도 이에 질세라 지금 24만 주 매수를 하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 비중만 놓고 보게 되면은 보유 비중이 작년 여름에 한 45%대가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권 25만 원대 부근이었었고요. 네. 그러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현재는 43.7%대, 그러니까 즉 비중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죠. 그만큼 삼성 SDI를 바라보는 외국인 입장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중대형 전지 쪽의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 한 중반부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요. 상단부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이 종목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강하게 사지도 않았지만 최근 3거래 연속의 상승폭을 좀 단기간에 가팔랐는데 네. 삼성 SDI의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주력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형 전지입니다. 네. 소형 전지가 매출 비중이 76% 정도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 보게 되면은 일단 큰 사업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소중 대형 전지가 다 있을 거고요. 네. 거기다가 또 전자재료 쪽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가 나머지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소형부터 중대형까지를 다 2차 전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박스권을 정말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성장 모멘텀은 한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박스권을 돌파하리라고 생각해서 외국인들도 사는 거고요. 네. 기관들도 매수를 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여러 가지 변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삼성 SDI 지난 업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삼성 SDI에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LCD라고 하는 편광 필름 이쪽이라든가 전동 공구용 배터리, 그러니까 즉 드릴이죠. 드릴 밑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한정됐던 쪽에서 이제 지금 삼성 SDI를 바라보는 쪽은 그런 거 다 빼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 쪽에서 대형 전지가 큰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앞으로의 10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테마그알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기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1차 첫 번째는 개화기가 약 한 2, 3년 정도쯤에서 이제 막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일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를 막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여러 가지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한 2차 전지나 부품들은 좀 비싼 상황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아마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전기차 개화기라고 생각됩니다. 즉 보급형 관련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폭스바겐 얘기도 좀 드렸었죠. 네. 그 ID3라고 하는 모델이 보급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기차가 개화기를 지나서 확장기로 들어가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두 나라라는데요. 첫 번째가 유럽입니다. 특히 비상기후 협약을 선언한 다음부터 이 친환경차가 이제 대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독일도 보조금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네. 중국과 미국은 없애려고 하는 추세인데 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올해부터는 유럽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철폐하는데 그 의도가
그날 지난 한 2, 3년 동안은 충분히 업황이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어떤 육성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었다. 네. 그럼 이제 경쟁 쪽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무한 경쟁 시대 쪽에서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은 국내 업체들 쪽에서는 위기냐 기회냐라고 봤을 때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때문에 항상 이게 오르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르려다가 걸리고 그랬거든요. 네. 영업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실적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과거치죠. 네. 네, 과거 성적표 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는 오히려 너 잘할 수 있지? 네. 하고 덕담을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연간 매출을 보게 됐을 때는 꾸준하게 확장세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조 원대 돌파, 올해는 12조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18년도 7,150억을 상당히 양호하게 기록했다가 작년엔 주춤했습니다. 한 4,600억대로 보여지면서 많이 위축됐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다시 그 2018년도의 고점을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 9,200억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삼성 SDI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중국의 대표적인 CATL과 봤을 때 물론 영업이익률은 ROE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CATL이 지금 PBR로 보게 되면 7배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 SDI는 1.4배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올해 다시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싼 거 아니냐? 그럼 베팅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여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힘들었던 게 ESS 화재라던가 뭐 보조금 철폐 이런 악재 요인도 항상 주가를 좀 억눌렀어요. 네. 이게 앞으로도 좀 나와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나라 마라 제가 어떻게 그럴 순 예측할 수 없죠.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네. 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ESS 관련된 쪽에서 설치됐던 국내 쪽만 화재가 난답니다. 네. 해외 쪽은 거의 화재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국내 기후나 뭐 지리상 문제인가요? 뭐 약간의 문제가 그러니까 국내에 있다라는 거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슈가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특수 소화 시스템까지 설치를 하고 네. 화재가 나게 되면 바로 제재를 하는 쪽과 함께 충당금도 설정하는 부분들이 올해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많이 반영됐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이제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삼성 SDI 쪽에서 약점으로 잡혔던 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입니다. 이쪽이 한 15.22%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올해는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오히려 발목이 아니라 날개를 달 수도 있다라는 쪽도 한 번쯤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관련주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장중에 또 6% 가깝게 올랐었거든요. 네. 정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은 건지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지금은 살짝 좀 부담스럽죠. 오늘 같은 경우는 3일째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직전 고점대까지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살짝 기다리셨다가 적어도 한 26만 원대 이하, 한 25만 5천 원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정도 부분에 단기 조정권 쪽에서는 단기 추세가 또 맞아가는 관점 쪽에서는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입장 쪽에서 단기로 이격이 확대된다고 하게 되면 28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항은 28만 원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한 25만 5천 원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